자, 반갑습니다. 경남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그, 지난주 목요일 날 6월 모의평가 시험을 쳤는데, 다들 조금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문제가 어려웠고, 특히 뭐 이미 예상은 했지만, 공통문항에서 조금 선생님도 기출문제 풀이를 많이 강조했는데, 약간 그 틀에서 벗어난 문제들도 좀 보이고 쉽지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기하는 풀어보지 않았지만 선택 과목에서도 확통, 미적분을 둘 다 풀어봤는데 그 확률과 통계는 솔직히 너무 쉬웠고 미적분도 뭐 29번은 할만했어요. 30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학년 초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교육 전문가들도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공통문항, 즉 수원수투에 대한 난이도를 아마 높일 거고, 특히 뭐 기하나 뭐 확률과 통계는 난이도를 높이기에 근데 제한이 있어요. 사실은 기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지만 공간 도형의 벡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관건이 미적분이었는데, 미적분에서의 29번 30번 문제가 최근에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21번 30번 정도에 등장하던, 과연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냐, 아마도 아닐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마 거의 고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유튜브나 또 다른 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좋은 6월 모의평가 수학에 대한 총평 아니면 뭐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간단하게만 한 네 가지 정도만 탁 짚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난이도는 그죠? 뭐 이 부분 다 알 거고, 공통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높였고 선택문항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 낮췄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초점이 이제 미적분에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택문 그 과목 좀 낮췄다.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그죠?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기출에서 많이 보였던 그런 유형에서 조금 탈피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6월 모의평가 딱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9월 모의고사 모의평가에도 이런 형태의 약간 그 분위기가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9월까지, 길게는 수능까지 반드시 이 부분도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함수가 많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3차 함수. 이 부분은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4차 함수가 문제가 출제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투에서는 3차 함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역시 14번 그리고 22번 둘 다 3차 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거는 선생님 10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계가 모호한 문제들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비교적 쉬운 난이도. 선생님 생각할 때 10번, 13번, 21번 이런 문제들. 그래서 공통문항에서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다른 단어과 연계된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경계가 모호한 문제. 이게 무슨 단원이지? 수열 단원인가? 함수 단원인가? 이게 조금 모호한 문제들이 조금 보였었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공통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봅시다. 난이도. 공통 과목에 대한 난이도는 좀 올라갔고 선택은 좀 쉬워졌다. 특히 확동은 선생님은 선택 과목에서는 확동도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30번 정도는 좀 어렵게 출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28번, 29번, 30번이 다 뭐 고만고만한 수준에, 하지만 미적분은 29번, 30번이 결코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볼 때는 29번은 쉬웠지만, 이제 막 특히 우리 경남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 1학기에 이제 미적분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29번, 30번은 어려웠을 텐데, 이 정도 난이도라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충분히 이 정도 앞으로 맞출 수 있어요. 미적분은. 알겠죠? 선생님만 믿고 갑시다. 미적분. 자, 두 번째. 지금까지 기출에서 많이 벗어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건 6월 모의평가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선생님은 그냥 한 네 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추론 문제가 없었다. 그죠?
나중에 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이후에.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특히 선생님이랑 지금 8교시에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수원 많이 강조했었는데 보이지 않았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대소관계를 묻는 합답형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맞는 거 다 고르는 문제가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작년 6월, 9월에 계속 등장했었던 건데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역시 아마 15번, 즉 공통문항의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예상했냐면 2022 예시문항을 보면 15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작년 뭐 그 수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죠? 객관식 21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수열 쪽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그렇지 않았던 게 좀 그랬어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수로 상가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특히 이제 2차식 형태로 주어져서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 형태로 풀어야 되는 이런 것들 즉 기존에 늘 등장하던 그런 기출 문제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세 번째 아니 아까 했던 추론 문제 이런 거죠. 그죠? 가나다 나와가지고 증명 문제, 추론 문제. 아마도 선생님은 6월달 추론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에서 작년 6월달도 그랬으니까 출제될 거라고 봤는데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죠? 아마 수능에는 출제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들어왔다 빠졌다 하니까 아마 수열 단원에서 추론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 수능에서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이게 작년 수능 문제죠. 이런 합답형 문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아이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 고난도 문항은 뭐 역시 작년 수능 21번 문제 이런 형태도 출제되지 않았던 것도 조금 지금까지 기출에서 많이 좀 벗어난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 뭐 지수로 상가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은 굳이 예시를 보여주지 않아도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는 선생님이 그죠? 함수가 많이 강세를 보였다. 14, 15, 20, 21, 22번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죠. 객관식 공통문화의 객관식 제일 어려운 두 문제, 주관식 제일 어려운 세 문제가 다 함수화. 물론 21번은 선생님 함수가 아니고 이게 뭐 거듭 제곱근가 아닌가요? 볼 수 있지만 이런 게 어쨌든 경계가 모호한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함수가 아닌 문제 중에서 도대체 어려운 문제는 뭐였을까? 4점짜리 중에 한 12번 정도? 13번 문제는 오히려 쉬웠죠? 근데 하나하나 대입하면 되니까 수열 이게 연속성을 묻는 문제인지 주기성을 묻는 문제인지 맨 마지막에도 시그마가 등장하는 13번 문제 그죠? 이것도 경계가 좀 모호한 문제로 선생님이 아까 뽑았었는데 12번 정도 그죠? 이게 뭐 상가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나오는 그 정도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다 함수에서 굉장히 약간 변별할 수 있는 고난도 문제가 나온 것도 굉장히 특징인데 아마 이것도 모르겠어요. 9월달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함수가 고난도 문제 함수 말고는 지금까지 기출해서 어떤 문제들 출제됐느냐? 작년 수능 같으면 그죠? 로그에 뭐 자연수가 되는, 정수가 되는, 유리수가 되는, 유리수가 되는 건 좀 그렇겠다. 이런 것들, 그죠? 대표적으로 이게 2022 예시문항의 20번에 있는 거죠. 객관식, 주관식 뒤에 세 번째로 어려운 20, 21, 22니까 이런 수열 마찬가지 이런 그죠? 예시문항에 나왔던 15번 이런 함수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고난도 문제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함수가 많이 강세를 보였다. 이게 6월 모의평가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경계가 모호한 문제들에 좀 등장했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개념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그죠? 여러 단원에 걸쳐서 개념을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사고하고 있는 가를 물어보는, 물론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쉬웠죠? 10번, 13번 이거는 굳이 뭐 경계가 모호하다.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나 싶지만 선생님은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갑자기 6월 모의고사에 이 개념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그죠? 이런 문제를 갑자기 고난도 문제를 축 내면 수험생들이 당황하니까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약간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고 9월 달 수능 때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단원들 사이에 연계성이 있는, 그죠?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돼요.
경계가 모호한 문제를 대비하는 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개념을 좀 더 탄탄하게, 그죠? 뭘 개념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닌. 그냥 이거는 참고로 기출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 또 이렇게 왜 전국 단위 연합 그 뭐죠? 그 기출문 뭐지?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출제하러 갈 때 만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물론 튕기긴 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수능에 그 약간 그 출제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거냐면 A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학생이 이 A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근데 이 A라는 개념 안에 B라는 개념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들, 최고 난도 문제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보세요. 이 문제를 보세요. 뭐 순서상 우리 흔하게 등장하는 거죠.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를 학생이 알고 싶은가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관련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왜? 중복조합을 물어보고 싶은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몰라서 틀리면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중복조합을 확인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약간 실수해서 이 문제를 틀린다? 지금까지 수능 출제 경향성하고 달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경계가 모호한 문제들을 안 냈어요. A를 묻고 싶으면 딱 A만. 그죠? B를 묻고 싶으면 딱 B만 물어보는 거지. 굳이 A, B를 동시에 물어봐서 B를 몰라서 틀리거나 A를 몰라서 틀리거나 이렇게 출제 안 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선생님이 캐치한 것 중에 하나는 특징은 이거였어요. 9월 앞으로 수능에 이런 문제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앞으로 이 부분은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좀 더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린 결론은 뭐냐?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가장 큰 출제 방향은, 총평은 결국은 핵심은 공통과목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한 가지는 뭘까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즉 기출 문제 유형의 비슷비슷한 그대로 내면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죠? 계산하는데 한 문항 한 문항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거를 평가원에서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데 계산을 복잡하게, 그죠? 예를 들면 수식을 좀 더 길게, 조건을 좀 더 복잡하게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가 아니고 기존의 유형들 탈피하고 함수의 비중을 조금 높이고. 함수는 학생들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사실 수투, 미적분 다 함수잖아. 그죠? 함수가 등장하면 일단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함수의 비중을 조금 높이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공통과목의 난이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평가원의 의도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절대 모의평가는 모의평가일 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하고 수능하고 완전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의 출제 방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단정 지을 수 없다. 알겠죠? 너무 6월 모의고사 때 망쳤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잘 쳤다고, 그죠? 너무 방심할 필요도 없고, 거만할 필요도 없고, 좀 더 구모 수능을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또 학생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학생들 귀에는 안 들어나 봐.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믿음이 안 가서 그런가요? 응? 확통을 선택했던, 미적을 선택했던 선생님이 기하는 앞에 몇 문제만 받고 뒤에는 안 봤는데, 이 수학 서론 문제 어디를 봐도 교과서랑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는 심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22번이나 미적분 30번은 조금 점점점이지만 무슨 얘기냐. 제발 좀 1, 2학년 때도 안 하던, 그죠? 1, 2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선생님은 이해는 해요. 개념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 인강도 듣고 학원도 듣고 선생님 수업도 듣고 보충 수업도 듣고 고3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인강 듣고 학원 듣고 앉아있는데 선생님은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기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1월달 무슨 프리패스 자세히 모르지만 인강 1월달부터 인강 끊고 열심히 했겠죠. 지금 몇 월달에 1, 2, 3, 4, 5
뭐 6월달 막 들어왔으니까 5개월 동안 수학을 인간을 그렇게 열심히 들은 결과가 뭐예요? 자기 딱 성적 딱 보세요. 도움이 되던가요? 나중에 선생님이 22번 풀 때 선생님이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강조했던 건 있죠. 이 1억 3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 이렇게 만나면 세 점의 x좌표의 합은 항상 같다. 항상 같아요. 이게 그걸 한번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했었죠. 그죠? 22번은 선생님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풀었어요. 선생님은 이걸 이용해서. 근데 분명히 그 인강을 들었던 학생들이 과연 22번을 풀면서 선생님이 그때 추가로 해줬던 이 개념을 떠올려서 이렇게 풀었을까?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알면 좋지만, 그죠? 이게 한 번 딱 듣는다 그게 절대 내게 되지 않는 거죠. 인강 좋아요. 그죠? 오, 선생님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던 무슨 킬러, 뭐 삼초풀이법, 뭐 이런 이상한 공식들을 가르쳐 주지만 그 공식을 진짜 내가 문제 풀이하면서 특히 이런 실전과 같은 학력평가, 모의평가에서 여러 번 써먹는, 최소 5번, 10번 써먹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긴장되는 수능 상황에서 절대 안 떠올라요. 제발 뭐 딴 거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응? 선생님이 나눠준 그 교재 있죠? 계속 하는 말이 선생님 나눠준 기출문제로 구성된 그 선생님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것만 풀면 된다고. 물론 22번 버리고 30번 버리고 29번 버리고 그죠? 한 세 문제 버리고 한 문제 실수해서 4점짜리 4개 틀리고 86, 84점?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연히 찍었는데 하나 더 맞고 이렇게. 아니 6월 9월까지 그게 돼야 안정적으로 두세 문제 빼고 내가 어려워하는 두세 문제 빼고 안정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상황이 돼야 그다음에 수능이 되는 거지. 막 그 성적이 두중납중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수능을 치겠어? 응? 제발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나눠준 기출 문제를 계속 보면서 그 기출 문제 풀이가 절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선생님 나눠준 그 교재 맨 앞 페이지 보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이 펑크난 부분이 어디냐 그죠? 깨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냐? 그걸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뭘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스스로 풀어보면서 해야 돼요. 진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인강 들으면서, 학원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준 거, 지금 와서야, 아, 맞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아니면, 인강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아니면 선생님이 유튜브 통해서 몇 개 상위권 학생들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몇 개 올려줬죠. 그거를 진짜 내 걸로 만들고 싶으면 5번, 10번, 20번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총평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또 이렇게 잔소리로 마무리를 했는데 공통문항 수원수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죠? 잘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수원수도 공통문항 열심히 해야 되고 미적분은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되고 그죠? 자, 아마 일단 총평은 이 정도로 끝내고 앞으로 선생님이 한 문제당 끊어서 몇 개 풀이를 올려줄 텐데 진짜 딱 그 문제 풀이만 설명하고 끝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찍지 않아요. 뭔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꼭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설명을 보태서 문제를 올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2번, 뭐 14번, 뭐 15번, 그다음에 20, 21, 22 미적분에서는 29, 30번 요 정도. 28번, 29번, 30번 미적분은 이렇게 올릴 거니까 문제들을 한 문제 한 문제 끊어서 올릴게요. 꼭 조금 내 문제를 풀다가 좀 약했다. 그죠? 하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6월 모의고사 총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